네, 안녕하세요. 8월 9일 오후 2시 4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한 이유는 이제 시험 분석을 크게 남겨드릴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교육방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냥 방송으로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교육방 질문 답하다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침에 차트 분석도 해드렸고 질문도 답변을 다 드렸는데 이게 제가 트레이딩을 언제부터 했냐 누구한테 배웠냐라는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2012년도에 멘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 주식식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차트를 입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어떤 분이 인증 가능하냐 해가지고 그거 인증하다가 개인정보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방송을 내렸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제가 뭐 공인도 아니고 개인정보 올라가도 상관없긴 한데 아무래도 좀 제가 편하게 방송을 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좀 가렸고 이거 올려드리다가 여기에 위에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렸거든요. 테스트 통과일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다가 좀 다른 신상이 올라가가지고 가렸는데 그래서 방송을 지금 다시 찍습니다. 그 교육방 분들이 못 보신 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찍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가 뭐라고 인증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정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100억을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인증은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진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참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올리는지 아무튼 좀 확인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올려드렸는데 비공개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뭐를 인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별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저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좀 보셔야지 저런 곳으로 핀트가 옮겨지면 안 된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지는 횟수로는 이제 12년이 넘었는데 처음 입문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전 주식으로 입문을 했고 12년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코인을 한지는 지금 2017년도 11월부터 했다 그래서 벌써 7년 정도가 됐네요. 코인 한지는 7년 정도 됐고 선물 트레이딩으로 전업을 한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됐고 좀 오랜 시간 트레이딩을 하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 차트 분석이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질문을 좀 주셨는데 보시면은 거래 횟수가 적당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5일 하락 이후로 비트는 몇 번 정도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5일 하방 찍은 이후 카운팅 그리고 지금 큰 파동이 우파라면 우파동 어디쯤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브리핑이랑 타점을 딱히 안 드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안 드리는 거고 분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시작 파동 자체가 좀 ABC 레인지로 보기 때문에 이 구간만 단순히 분석을 한다면 그냥 AB에 C의 다이아고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임펄스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단순히 그냥 ABC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혹은 지금 오파가 나온 걸 수도 있겠죠. 1, 2에 3, 4 아니다 오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오파가 나온 걸 수도 있긴 하겠다. 잠깐만요. 1, 2에 3, 4, 5 오파동 가능합니다. 오파동 가능하고 이렇게 ABC가 나왔거나 한 파동 더 남았거나인데 일단 이 구간을 임펄스로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억지로 임펄스로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 2, 3, 4, 5의 다이아고널이 나오고 불규칙 플랫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5파동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를 한다면 지금 이 3의 1파동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나오고 피날레 5파동이 나오면서 아마 신고가 갱신으로 가면서 메이저 5파동 완성을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억지 카운팅입니다. 왜냐면은 1파동 구간을 불규칙이 벌써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걸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는 불규칙을 썼고, 티피컬하게 나오지 않는 걸 불규칙이라 합니다. 그리고 러닝 플랫이라는 가속 조정이라는 불규칙을 썼기 때문에 임펄스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불규칙 조합이 2번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낮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ABC로 카운팅을 해야 된다. ABC는 조정파동이죠. 조정이 뭐냐면 보통 추세를 이어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만약에 ABC라면 이 하락에 대한 지금 단순 되돌림이고 추가적인 하방을 봐야 되는 입장이 맞습니다. 이게 오직 엘리어트 파동만 본다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고 메이저 프레임으로 보았을 때 4파동의 조정이 완료가 됐다. 적어도 이 조정 하나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되돌림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으로 조정에 대한 되돌림을 주긴 했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 A파, B파, C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형성을 한다라고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디클라인 되던 거래량의 분출은 새로운 추세 형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추세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추가적인 모먼트의 강한 가속 추세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의 추세를 형성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저점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졌고 상방으로 추세를 텄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량적인 해석은 이거는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모먼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동시에 지금 메이저 프레임 상으로 볼 때 그랜드 사이클 메이저 5파동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소파동이 ABC처럼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추가적인 저점 갱신을 본다라기보다 엔딩 다이아고날의 터미널의 형태로 좀 고점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동매만 몰입이 되시면은 이 구간 쇼치다가 지금 익절 못 나오고 계속 롱컷 나오셨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위에서 숏 잡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는데 웨지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숏을 잡고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숏을 잡고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이 구간이 조금 유의미하긴 하나 이런 구간들이 있긴 하나 지금 이 메이저 프레임에 대한 조정이 끝났을 수 있기 때문에 ABC 그리는 척하다가 크게 롱 분출이 나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굳이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고 첫 번째 조정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 액션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들어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에 대한 자리를 한번 줬습니다. 제가 롱 포지션에 대한 코멘트는 몇 번 드렸죠. 일단은 이 5447일이 오면은 롱을 좀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으로 잡아보자 했는데 저 5447일이 어디 구간이었냐면 조금 아쉬운 구간인데 이날이 언제였죠? 이날이 8월 6일 오후 6시 9분이네요. 8월 6일 오후 8시 9분 여기네요.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정확히 5447일 여기였죠. 여기에서 롱 타점을 연습을 좀 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액션을 한다면 이 밑에서 롱을 받은 게 아니라면 여기서 롱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롱 오더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진입 타점 공유에 남겨드렸는데 이렇게 어제 남겨드렸죠. 54450, 54300 렌즈에서 롱을 좀 잡아보자 했는데 54560을 찍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슬리피지가 낮다라 간주를 하고 이 자리가 오면은 취소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여기였어요. 여기 이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찔끔 갱신하고 올려버린 경우라 이건 슬리피지 처리를 해야 돼서 진입을 못했는데
제 기준에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몇 번 정도 있었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구간이랑 이 구간 두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구간이 한 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이야 왜 이 구간이 타점이었냐면 일반적으로 카운팅을 하면 ABC, A에 B에 ABCD, E의 다이아고널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동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둘, 세 번 정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오더를 드린 건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는 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메이저 프레임 조정이 완료가 되고 첫 번째 반등에서 ABC 블러프 그리다가 이거 상단 웨지 분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히 스탑 나지 말고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긴 자리를 코멘트는 드렸는데 포지션 잡으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잡은 롱은 여기서 반익을 했을 거고 나머지는 홀딩을 했을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2차 익절로 좀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5일부터 나온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제 기준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였다. 나머지 구간들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딱히 아니었고 굳이 매매한다면 여기서 한 번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숏을 잡았다 해도 이거 익절 제대로 안 나갔을 겁니다. 엠파동 스탑 걸리고 올라간 거라.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사람들이 꽤나 많은 숏을 트라이를 했을 건데 이거 ABC로 내리고 스탑 걸리고 ABC로 내리고 스탑 걸리는 상황이라 익절이 제대로 나간 포지션은 없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ABC 스탑 내고 바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숏 포지션에 대한 익절을 크게 가져가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극강의 손익비 매매를 했어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숏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하나 이거 충분히 억지로 잡아 끄는 무빙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포지션 잡는 습관 가져가지 말자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질문 자체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저런 식으로 질문을 주셔야 공부가 됩니다. 답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3번 정도가 예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5일 이후로 찍은 카운팅은 카운팅 제가 했나요 아까? 카운팅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카운팅 해드린 것 같다 그죠? 여기가 일단 ABC로 해석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굳이 임펄스로 카운팅을 하면 1, 2에 3, 4에 5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 임펄스 5파라면 3-1파 구간이 될 것 같다 라고 남겨드렸죠. 그래서 질문은 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조금 꼬이긴 했는데 일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ABC로 올라가고 있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반등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는 충분히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볼륨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해도. 그래서 이더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감히 분석을 한다면 지금 일단 여기서 브로드닝 웨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이 충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패턴이 끝나는 지점은 디클라인 되던 거래량이 분출이 될 때다. 그래서 이 구간을 약간의 스퀴징 무빙으로 웨지 하단을 탈출하긴 했지만 이렇게 WXYXZ의 트리플 콤보의 형태. 그러니까 보시면은 W, X, Y, X, Z로 이렇게 하나의 조정이 좀 끝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볼륨이 이 정도 터졌고 이게 만약에 내려갈 파동이었으면 아마 이 추세에 대한 382에서 다시 추가적인 하방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정은 끝났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브로드닝 웨지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브로드닝 웨지가 나오면 그 다음 패턴 헤드앤숄더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숄더를 만들어주고 좀 이런 식의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라 ABC라고 가정을 해도 고점 갱신이 가능합니다. 고점 갱신이 가능한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임펄스 파동이 아닌데 고점 갱신을 하는 경우는 불규칙 플랫과 엔딩 다이아고널 터미널 패턴이 있는데 잠시만요. 엔딩 다이아고널로 움직일 경우에는 ABC의 무한 연속으로 움직이면서 고점 갱신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뭔지 이거 네이버에 그냥 치면 나오거든요.
웨이브의 엔딩, 제가 하는 용어 중에 뭐 브로드닝 웨지가 뭔지, 엔딩 다이아고널이 뭔지, 역헤드앤 숄더가 뭔지 모르시면 그냥 네이버 쳐보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요런 패턴이에요. 요게 엔딩 다이아고널인데, 보시면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임펄스 5파동이에요. 이 구간 보면 ABC, ABC, ABC로 갱신을 하죠. 근데 지금 위치가 그랜드 사이클 상에서 제가 5파동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파동이 나가면 이 구간이 저런 상승 쐐기형의 엔딩 다이아고널로 좀 고점을 갱신해 줄 수가 있다. 다이아고널이라면 지금 ABC 반등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고점 갱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까만 건이 적용되는 구간이 5파동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ABC로 움직이고 다시 ABC로 하락이 나온다 해도 개인적으로 이 구간은 서포트를 좀 강하게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ABC로 올라가면서 AB, C, A, B, C, D, E의 간섭 파동을 만들면서 좀 다이아고널의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고점 갱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역시나 다이아고널도 불규칙 파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티피컬한 파동은 아니다. 그래서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널을 만든다면 지금 보시면은 역헤드 앤 숄더도 잘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가 숄더가 하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숄더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예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숄더 하나, 숄더 하나, 숄더 하나 해서 어깨 주고, ABC 주고, ABC 올리고, 다시 ABC 주고, ABC 주면서 좀 이런 역해숄의 패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제가 상황 설명,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좀 검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냥 네이버 치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예, 디센딩 웨지라고, 브로드닝 웨지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익스펜딩 웨지라고도 부릅니다.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다가 상방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추세 이탈을 찍어주고, 그 다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좀 보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제 역헤드 앤 숄더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네이버 쳐서 그냥 제가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웨지가 나온 거라면 여기서 ABC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엔딩 다이아고널을 고려할 수 있고 역헤드 앤 숄더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 관점을 지향하면 트레이딩이 잘못된 트레이딩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본질이 뭐냐면, 일단 분석을 해달라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건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규칙으로 카운팅 하지 말고 불규칙으로 자꾸 조합의 매매를 하면 매매가 안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확률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티피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경우가 낮은데, 자꾸 낮은 불규칙의 복합 조정을 쓰면서 카운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측 매매가 되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복합 조정으로 카운팅을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액션이 여러 가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웨지랑 역해숄이랑 엔딩 다이아고널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이긴 하나 이건 복합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조합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예측을 해달라고 했고 관점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굳이 지금 분석을 하면 여기가 ABC로 조금 보이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슈팅 나오면 이거 임펄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ABC이기 때문에 지금 5파동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이 볼륨이 터졌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났을 확률이 높으니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 슈팅이 나온다면 지금 이 패턴 하나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널을 만들 수가 있고, 다이아고널이면 역해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내용을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육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 집중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차트 분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못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건데 이해 못 하시는 게 당연해요. 쉬운 내용이 결코 아니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텐. 근데 이거 알고 들으면 너무 쉬운 내용이고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구나만 봐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한 번 더 진행을 할 건데 미리 간략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마침 지금 차트 상황이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육 커리큘럼인데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어제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하는 부분이 셋업 부분이에요. 셋업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루어지는데 셋업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업이 5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나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 보통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죠? 내가 하는 공부가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떤 걸 배워나가야 되는지 목차를 보죠. 목차를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부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교육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대신 공부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대신 해줄 수가 없고 제가 원래 교육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공부는 혼자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진도를 뽑아주면서 핵심 내용에 대한 강조를 해드릴 거긴 한데 이걸로만은 안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서 제가 하루에 30분씩은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좀 만약에 뭐 파동을 배운다면 그 파동 챕터에 그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집중 있게 봐달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좀 읽어서 와라. 이 포인트를 잡고 봐달라 하고 제가 방송을 켜서 그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고 이거를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거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같이 실전 매매를 하면서 체화의 과정을 이뤄갈 겁니다.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공부는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툴을 제공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 반복이지만 그 방송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녹화를 제가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살릴 수가 없어 다시 하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통 정규의 과정을 밟고 대학까지 가서 취업을 하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입시 공부 같은 경우에는 60만의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학문이고 정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커리큘럼과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과 너무나도 좋은 공부 방법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트레이딩 같은 비주류의 학문들은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나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내용이 어렵냐,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맞냐?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기술 보면은 이 정도의 제가 목차를 두는데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배워 나갈 게 없습니다. 정말 더 배울 게 없어요. 이것만 공부하면 차트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적어요. 그냥 진짜 미적분보다도 양이 적어요,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써먹어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든. 강의는 있을지언정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 이론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내가 이런 방송을 남겨서
이 교육 방송이 내년에는 제가 프리로 풀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서 뭔가 차트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시작을 하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한번 꼭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가 좀 강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론 영상이나 이런 거 유튜브 찾아봐도 많고 책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학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너가 못 푸는 건 개념이 없어서이다.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재수학원에서 잠깐 알바식으로 보조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애들 수학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한 말이, 개념 너무 좋은데 실전 개념은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말 뜻하냐면, 개념을 열심히 배워도 문제를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왜냐? 그 개념의 도구를, 이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실전 개념이라 부릅니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배우시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차트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를 공부해도 차트 분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차트 분석을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잘못됐다. 여러분들은 차트 트레이딩을 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벡터를 예측하기 위해. 물론 방향성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본질은, 차트 트레이딩을 하는 본질은 매매에 대한 기준선을 만들기 위함이지 방향성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방향성 예측도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매매가 편해. 근데 이거는 차트 트레이딩이라는 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마인드 셋업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차트를 예측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진입하고 포지션에 대한 기준선을 만들어야지가 돼야 되거든요. 나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어디서 입절을 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면 손절을 할 거야. 여기에 대한 올바른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방향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도 세울 줄 알아야겠죠. 그 시나리오 속에서 확률 높은 공통 구간을 찾아서 매매의 포지션을 잡고 이 손절 시스템을 어디에 가져갈지, 여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관점 공유를 4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웃긴 게, 이게 보세요. 저희 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제 트레이딩도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이때 엔딩 다이아곤을 보고 시즌 끝난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욕 먹었어요. 왜냐? 어떤 욕을 먹었냐? 넌 아직도 차트만 보고 있냐? 지금 상황을 봐라. 비트코인 1억 간다. 사람들이 다 이 말했어 나한테. 근데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그래서 카카오톡방이 생긴 게 이때야. 이때 보시면 제가 이때부터 분석 남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풀롱 했습니다. 저점 다 나왔으니까 손절하지 말라고. 지금 손절하면 바보다. 이제부터 올라갈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5만 불까지 올라갈 건데 5만 불에서 방향성을 줄 거다. 이때 나오는 조정을 보고 신고가를 갈지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 구간에 왔을 때 이 51K를 깼을 때부터 32K까지는 무조건 내려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으로 품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구간 반등 나올 때도 제 트레이딩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 보고 찐 반등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추가적인 하방 나와야 된다. 추가적인 하방 나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왔을 때 이 32K 찍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조정파동 체크하고, 아 이거 결국엔 여기 뚫려야 된다 라고 또 분석을 해서 비트코인 25K 저점 봤습니다. 이 당시 25K까지 내려갈 거라. 근데 조금 더 내려갔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바닥 거의 다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때 바이낸스 스스로 프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뭐라 했냐면, 이 거래량은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아니다. 이건 바닥을 알리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카오톡방 4년째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트레이딩 뷰 제 거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점으로 지금 하나 더 보고 이제 끝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 한들 내가 여기서 전재산 풀매수 들어갔을까? 내가 여기서 전재산 풀수 쳤을까? 아니라고. 그렇게 못한다고. 매매는 물론 분할로 잡았어요. 알트는 분할로 잡았고 롱도 잡았는데, 선물 트레이딩 자체는 스윙 포지션 매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항마다 잘라냈습니다. 수익적으로도 그게 더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건 도움이 되긴 해요. 언제 도움이 되냐?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할 거 아니야. 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물리는 일이 안 생긴다고. 차트 분석에 대한 예측을 하면. 근데 그렇다고 내가 풀매수 시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 기준선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가령 제가 이때 카카오톡방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오면 그때 사람들한테 풀매수 하자 했거든요. 여기 오면 저점 한 번 더 뚫리면. 왜냐면 손절에 대한 기준선이 생겨요, 여기는. 근데 안 주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타점 하나 놓치면 매매 못하는 게 손절값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트 분석을 하는 근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은 물리진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측을 한다 해서 풀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100%라는 게 없어요. 80% 확률도 엄청난 건데 사실 80%도 분석 못합니다. 50% 보시면 되거든요. 잘해봐야 50%. 이 정도 분석을 하는데 80%라 주장을 해도 풀매수 했다가 20% 확률로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럼 손절이 진짜 그러니까 손실이 크잖아.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방향성 예측을 잘한다 해도 매매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에 손익 비율적인 기대값적인 자리가 와야만 매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셋업을 하기 위해 차트 분석을 하는 거지, 어떻게 갈 건지를 예측을 하는 게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분석을 막 해드려서 예측을 해드렸는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예측 상태가 여기가 임펄스만 나왔어도 저는 되돌림 주고 신고가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80% 확률로. 근데 심지어 지금 ABC로 반등 나오고 있다고. 이러면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분석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 분석을 할 만한 근거는 있죠.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근거적으로 볼 때 직관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분석이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다고. 왜냐? 올라갈 거 안다고 여기서 지금 풀매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차 조정 나오는 거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슈팅 나오면 어떡할 거냐? 어쩔 수 없어요. 보내줘야 돼요. 선물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물이야 매수가 가능해요. 현물이야 뱅크로 매니지먼트에서 분할 매수 밟으면 돼요. 손절 기준 잡고. 어찌됐건 손절 기준은 지금 46.7K거든요. 여기 기준 잡고 분할 치면 됩니다. 선물은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선물 트레이딩에서는 예측 매매가 의미가 없다. 물론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은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메이저 오파 임펄스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메이저 오파 신고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가 A파동 나오고 B파동 주고 C파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B파동이 준다면 뭐 이런 사이징이 나오거나, B파동은 삼각수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시나리오는 열어두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 방송 때 이공화 왔을 때 분석 어떻게 해드렸죠? 자, 여기 왔을 때 나는 저점 나온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쉽다. 왜냐면 사파 형태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으면 내가 저점 나왔다라고 확신하겠는데, 이렇게 나온 거라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 그치만 제가 볼 땐 저점 나왔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코멘트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 이제는 추가적인 하방이 나와도 상승 다이버스를 강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 46.7K만 지키면 이거는 상방을 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제가 이때 뭐라 했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46.7K 뚫히면 내려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야, 너는 차트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손절에 대한 기준값이 매겨졌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손익 비율에 대한 기대값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손익 비율에 대한 기대값 계산이 된다면 내가 여기서 뱅크로 셋업을 해서 몇 분할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세팅값이 나옵니다. 손절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올라가면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고, 혹은
이 하나의 조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비파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 구간이 롱으로 어찌되었건 적용이 된다고. 못해도 382 레벨에서 0.5%까지. 그럼 손익비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야 우위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 그래서 이 새끼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지금 옆에 있는 공부 아무리 해도 차트 분석을 못하고 실전으로 돈을 못 벌어요. 왜냐? 포커싱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다시 차트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뭐다? 물론 벡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건 내 손절에 대한 세팅값 기준선을 만들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위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분석해드린 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본다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럼 지금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굳이 찾자면 제가 이더리움으로 보여드렸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조금 약합니다. 비트에 비해.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강한 서포트를 받았죠. 밑에서 서포트 받고 즉슨 이건 심리적으로 유의미한 매물대입니다. 유의미한 오더블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위해선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강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소파동을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임펄스 해석이 아예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자명하게 A, AB, ABCD, E의 M파동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ABC 조정이 나왔고 여기는 어느 정도 우파동의 형태가 보입니다. 임펄스가 1, 2에 3, 4에 5건 1, 2, 3, 4에 5건. 근데 아마 이거를 저는 지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여기서 피보나치 레인지를 찍으면 익스텐션 레인지가 이 오더블럭 매물대 저항이랑 비슷한 근사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엘리어트 파동에서 조정 파동 중에 A파의 길이는 C파동의 길이와 1대1 익스텐션 레인지를 맞출 때 변곡점이 잡힐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가이던스에 대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거로 볼 때 여기는 변곡이 나올 확률이 높고 전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내려온 하락분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었을 때 정확히 어디지? 지금 선형 382 구간 저항도 이 매물대랑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는 유의미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지표에 대한 강의도 할 건데 이 지표 안 켜놔도 되거든요. 사실 거래량이랑 캔들 보면은 지표 해석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켜드리는 건데 RSI 지표는 다들 보실 줄 아시니까 이걸 켜드리는 건데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주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15분봉 레벨에서 어느 정도 하락 다이버스를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라인이 깨질 것 같긴 하다. 이 정도 올리면. 왜냐면 여기서 더 식혀줬다가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올리면 다이버전스 안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지금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면 이더리움 기준으로 이 구간은 조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끊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다른 구간이면은 여기서 강하게 슛을 때릴 건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전체 조정 하나가 끝난 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폭발적인 연장 파동의 올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쇼트라인을 하는 건 상당히 보수적인 셋업으로 해야 된다. 즉슨 비율 세팅을 적게 해야 되고 레버리지도 높게 칠 수 없다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네 관점은 지금 상방을 보고 있는데 왜 숏을 치냐? 기준선이 마련이 됐고 손익비적으로 괜찮은 밸런싱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도 저는 이 구간 숏을 그렇게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온다면 지금 디스코드 방에 좀 이렇게 단기 분석을 남겨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쇼트라이 대기 해보겠다 혹은 먼저 내려오면 롱트라이 해보겠다 했는데 아마 이 숏이 조금 더 먼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디스코드 방에서 제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숏 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올라오는 그간 동안 보통 처음 트레이딩 배우시면 이거 ABC이기 때문에 숏 많이 치거든요. 이거 익절 못 나갑니다. 약손절만 계속 나가요. 그러다가 레버리지 한번 잘못 써서 뚜껑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숏 치다가 돈 날라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트레이딩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거칠게 강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관점 예측이라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아실 건데 이게 ABC이기 때문에 보통 엘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엘파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게 ABC고 이게 ABC니까 여기서 B파 조정을 보거든요. 그리고 C파 하락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B파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게 뭐냐면 보통 B파동의 형태는 볼륨이 이렇게 안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긴 B파의 가능성을 잡고 그리고 위치를 보셔야 돼요. 지금 메이저 프레임 속에서 우파동의 가능성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다른 구간이면 몰라도 지금 이 꼭대기 위치에서는 B파동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에는 확률이 다소 적다. 오히려 B파동의 수렴을 그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삼각수렴을 그려버리면 자 B파동은 삼각수렴이 됩니다. A, B 수렴이구나 C 하방이구나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매물대를 구축시켜 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WXY의 복합 조정으로 보고 상방을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고급 버전이고 나중에 좀 엘파 공부 많이 하시고 다른 것들 일목균형표랑 뭐 여러 가지의 응용이 가능할 때 그리고 내가 패턴에 대한 밸런싱, 캔들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그때 하는 분석이고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처음에 엘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엘파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셔서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추세거든요. 추세. 근데 엘파의 속파동에 집착을 하다 보면 C도 결국엔 다 까여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교육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속 연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스케치를 댔고 어떤 방향성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야 제가 잡아드릴 건데 방향성을 잡으신 거예요. 차트 분석은 뭐다? 예측보다는 내 기준선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마인드 셋업 해주시고 공부해주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됐고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이 리스크 관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냥 리스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제가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할 얘기들인데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우나요? 이게 중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짧게 그냥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냥 재미로 보통 이렇게 좀 찌그러졌네. 반원이에요, 반원. 반원인데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가운데요.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옛날에 수학을 가르치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 자, 닮은비 특성상 L의 제곱은 AB의 곱과 같다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이 뭐냐면 자, 이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절대로 이게 산술 평균이고 이게 기압 평균인데 루트 그러니까 2 루트 AB의 값보다 많이 떨린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닮은비거든요. 이거의 제곱은 이거와 이거의 곱과 같다 해서 L은 루트 AB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무리 땡긴다 해도 이 대각의 길이보다는 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무조건 A 플러스 B가 이거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거지. 그래서 이게 산술기압 평균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이거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사실 몰라도 돼. 그냥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산술 평균에 대한 값을 매길 때는 보통 독립시행일 경우에 쉽게 말하면 단일 성적에 대한 계산값을 할 때는 산술 평균을 쓰고 이제 종속 사건에 대한 계산값을 쓸 때는 이제 기압 평균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건 기압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기대값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대값.
기대값과 이 기하 평균을 응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셋업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최적화된 셋업 내용 중에서 켈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디스코드방에 올려놨었죠. 그 켈리의 법칙 이론대로라면 정형화된 세팅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이 켈리의 법칙은 풀시드 매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리밸런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리밸런싱 하는 법을 배울 거고, 실제로 저희 교육방 타점 타율 대비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고 뱅크로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물론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다 올려두긴 했습니다. 다 올려두긴 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에 올렸죠. 제 가이던스에도 올려놨습니다. 뭐 뱅크롤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 올려놓은 내용들이긴 한데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사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다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매매를 제대로 하시고 셋업을 진짜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되도 않게 손익비 매매하고 풀시드 매매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쓰시면 앞으로 좀 습관을 많이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말이 거친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번외의 얘기긴 한데, 일단은 저보다 다 트레이딩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트레이딩을 나보다 잘하면 일단 내 방송을 보진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만의 트레이딩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시면 다른 사람 관점 절대 안 봐요. 다른 사람 관점도 안 보고 방송 같은 것도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 관점과 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흔들릴 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나보다 잘하는 트레이더인데 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냥 얘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가 궁금해서 보는 거거든요. 저도 거의 안 보긴 한데 가끔 그냥 유튜브에 뭐 뜨면 눌러는 봅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배워야지가 아니라 얘는 어떤 기준점으로 어떤 헛소리를 할까, 좀 이런 오만한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업 트레이더 분들이 다 이러세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냥 그만큼 자기 확신이 강해야 되고, 물론 자기 확신이 강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긴 한데, 내가 말하는 자기 확신이란 자기만의 기준점이 확실한 사람들이 전업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사실 진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진입 타점이랑 레버리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낮다 해도 잘못된 진입가에서 들어가는데 수익을 냈다? 그거는 리스펙트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은 결코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점만 봐도 사실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얘기가 3000% 빠졌는데, 자 이제 조금 그러면은 교육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네가 이렇게 떠드는데, 자 네가 그렇게 강조하는, 잠시만요, 기대값이 뭐고 손익비가 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퍼온 건데 이거 좀 많이 보셨죠? 다들 많이 보신 버튼입니다. 제가 예시로도 많이 설명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100% 확률로 1억을 준대, 이런 게 있고, 야는 50% 확률로 10억을 준대. 여러분들 어떤 거 누를 거예요? 어떤 걸 누르는 게 수학적으로 이득이고 현명한 판단일까? 정답이 있습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 이런 걸 눌러야 된다가 아니에요. 물론 1억도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현실에선 많을 겁니다. 왜냐면 50% 확률로 1억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이거 누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시를 제가 바꿔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4인 가족, 우리 가족이 4명이 있어. 우리 가족이 4명인데 이 4명한테 이 액션을 주는 거야. 이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게 현명할까? 자, 빨간색을 누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4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50% 확률로 한 명은 되니까 2명 중에 한 명은 10억에 당첨이 되기 때문에 4명이 트라이를 하면 20억 정도의 기대값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아무리 못해도 한 명은 될 거 아니야. 10억은 될 거 아니야. 물론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20억 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정답일 거고, 실제로 이렇게 셋업을 주시면 이 버튼을 누를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기대값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값. 이게 트레이딩의 전부 다예요. 우린 결국엔 기대값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 손절 라인과 이절 라인을 세팅을 하는 거다. 왜냐? 기대값 우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베팅이에요, 베팅. 베팅이라는 게 뭐냐면 어원적으로 결국에는 확률에 도전을 하는 걸 전부 다 베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레이딩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대값 높은 구간에서 뱅크로 셋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진짜 트레이딩을 잘하려면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된다. 우린 여기서 지금 기대값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뭐 EX는 MP에서 뭐 분산이랑 뭐 익스펜션 이런 거 배우죠. 자, 그럼 기대값을 배웠으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유명해요. 이거 유명한데 이것도 인터넷 스포하는데 은병로 교수님의 매트릭스 스튜디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책인데 기억하시나요? 이거 책 내용이 좋습니다. 이게 아마 리스크 셋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워낙 코인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기초 체력이 안 된 상태로 입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책을 잘 안 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진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책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안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저희는 방금 기대값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럼 룰렛 A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배에 해당하는 기대값이 있고, 룰렛 B는 1.25배에 해당하는 기대값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100만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룰렛 A를 선택하면 평균 2.5배이기 때문에 우린 250만원이란 기대값이 나오고, 룰렛 B 같은 경우엔 125만원이란 기대값이 나옵니다. 어떤 거 선택해야 되죠? 무조건 룰렛 A 선택해야겠죠. 그쵸? 맞죠? 이견 없으시죠? 이견 없는 거 확실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매매가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제가 디스코드방 보면은, 나도 여기가 쉽게 말하면, 저도 여기 저항인 거 알아요. 저도 저항인 거 아는데 매매 횟수 늘리지 마세요. 지금 매매 횟수 늘리는 습관부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말 드리고 있거든요. 내용이 쭉 그 내용이거든요. 다 이 내용인데, 매매 횟수를 늘리기 시작하는 버릇이 들어버리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처음에 차트 입문을 하시면 처음에는 기대값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매매를 해. 그러다 어디서 주워들어. 기대값이나 이런 거보다 손익비가 중요하구나를 배워. 그럼 우리는 손익비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매매를 다 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여기서 그 손익비에 대한 기준점은 과연 분석이 제대로 된 상황일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품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손익비 셋업을 하는 건 그 손익비가 아닌 확률이 높아요. 이게 내가 손익비 매매를 하고 싶다고 손절 라인을 내 멋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손절에 대한 차트적인 근거가 있는 구간이 기준선이 돼야지, 나는 그냥 손익비적으로 2% 되면 손절해야지 이러고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손익비 매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기 합리화 매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손익비에 대한 기준선이 정확하지 않을 확률도 높을 뿐더러 이렇게 손절이 많아지면 결국 음의 영역으로 간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계산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한테 100만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이 룰렛 A를 여러 번 돌려볼게요. 자, 첫 번째 3배 당첨됐어. 운이 좋아서. 그리고 2배 당첨됐어. 그리고 5배 당첨됐어. 이 돈 얼마 돼? 3천만원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 0.01배 걸리는 거야. 얼마가 돼? 30만원 돼요, 여러분들. 놀랍죠? 자, 룰렛 B 돌려보겠습니다. 자, 100만원 곱하기 1.2, 10이 했네. 잠깐만요. 얼마 나죠? 192만원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이 룰렛 A를 여러 번 돌렸을 때 30만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룰렛 B를 여러 번 돌리면 192만 원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결국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시행의 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이 룰렛 A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영원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시대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기대값에 대한 역설인데, 기대값만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 손절이 한번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에는 영으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잦은 매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준선이 확실하고 확률이 높으면은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닌 확률이 높거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복리로 늘어나 버리면 결국에는 시드는 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 한 잔 먹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이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값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았고, 이 기대값에 대한 역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손익비만 좋다고 매매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영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신원의 도깨비라는 이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라는 사람이 그건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좀 파왔거든요, 이거. 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2배가 되고 뒷면이 나오면 2분의 1배를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자, 따면은 200만원 돼요. 이러면 50만원 돼요. 손익비 좋죠. 아니, 따면 100만원이고 이러면 50만원 손해니까 손익비가 우위잖아. 그럼 이 게임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냐? 기대값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틀립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아 평균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일요일날 조금 더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아 평균에 대한 수식을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어서. 이게 신원의 도깨비라고 좀 유명한 이론인데, 이게 저 게임을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0원으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손절이 크면 우리는 0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이것도 많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나한테 1000만원이란 돈이 있어. 1000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한 번 따면 60%의 익절을 하고 그 다음번엔 40%를 잃어. 손익비적으로 우위죠. 근데 이 시행을 반복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42만원이 됩니다. 30번 반복하니까 반토막 났어요. 손익비 우위인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익비가 우위라고 트레이딩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늘리는 건 결코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교육을 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에는 좀 마인드 셋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차트 트레이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지금 해드린 게 뭐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공부 방향에 대한 걸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건 차트를 예측하는 것도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은 기대값에 대한 내 매매에 대한 기준선을 만들기 위함이다. 첫 번째,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만 이게 실전 개념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대값 좋은 자리라고 계속 시행을 하다가는 영원으로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절 범위는 상당히 엄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을 예측을 하더라도 손절이 큰 셋업이 나올 경우에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 성공 한두 번 할지언정 결국엔 그 습관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 한 번 큰 손절로 결국에는 벌어졌던 돈 다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이다. 정리 드렸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2차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일요일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방에 제가 교육자료 다 읽고 오라고 하셨고, 예전에 제가 교육방 가이던스라고 올려둔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보시고 오세요. 다 보시고 오늘 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했는지, 내가 차트 분석을 할 때 포커싱을 얼마나 잘못 맞추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소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강조를 하기 위함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셋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번에는 제대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매매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세우신 다음에 앞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좀 그렇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트레이딩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왔는데 역시나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차트 분석을 잘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결국엔 내가 얼마나 내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처음에 마음 먹은 그 마인드 셋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세상 모든 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이어트라든지 자격증 공부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면은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후회가 있죠. 그때 할 걸, 그때라도 할 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처음에 어떤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작용이 되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세웁니다.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며칠은 지켜요. 지키다 보면 자신감이 붙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완주만 해도 대부분의 계획들이 완주만 해도 80%는 이루어집니다. 80%까지 이루고 100%를 못 채웠으면 나한테 기간을 더 열어주면 돼요. 그럼 결국엔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는 내가 처음 먹은 그 마인드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없거든요. 트레이딩도 결국엔 핵심은 내가 처음 세운 원칙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냐의 문제이지 내가 차트 분석을 고수처럼 잘한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해지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험은 100점에 도달해야 1등을 하지만 차트 트레이딩은 1등하는 게임이 아니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호흡으로 가면 되고 모르면 안 풀면 된다. 모르는데 풀라고 하면 감점을 당합니다. 100점 중에 아는 문제 2문제만 풀면 되는데 다 풀라고 하니까 8문제를 풀어서 감점을 당하는 거거든요. 100점 중에 20점만 맞아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셋업 구간에서 배울 때 확실히 배워두시고 원칙 확실히 세우시고 뱅크롤 셋업 확실히 해주시고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워낙 기본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코인 시장에 있는 99%의 분들이 기본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가 있다라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제가 볼 때 책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는 분들도 없고 그냥 어디서 짜집기해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한 거지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듣고 있다면 저보다 트레이딩 실력이 없고 기초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워낙 없는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실력이 정말 눈에 띄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못했으니까 내가.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되거든요. 진짜로 돈이 벌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공부한 대로 가네? 이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시도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뿜뿜이 되고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완만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전업으로 돌릴까? 지금 하는 일 돌릴까? 돈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에 여러분들은 돈을 다 잃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청산 반드시 당하십니다. 아무리 원칙을 고집을 해도 청산이 당하실 거예요. 왜냐면 오만해지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쯤이면 세상이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고 100억 금방 찍을 것 같고 10억은 우습고 그런 시기가 한 번 오는데 그러다가 벌어뒀던 돈 다 날리는 시기도 오거든요. 제가 그걸 2번 정도 거쳤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오실 거라고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려야 그 오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자아가 팽창이 되었을 때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경각심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배워나가셔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돈이 우스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다 보면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고 청산이 당하면 좀 큰일 나는 사건도 생기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18년도 때 18년도 후반때였나? 돈을 좀 한번 크게 쉽게 벌었는데 그때 그래서 막 진짜로 막 좋은 차도 막 계약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청산당해가지고 계약한 거 취소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6년 전이네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냥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그 원칙을 끝까지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 3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람은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 근데 이걸 의지로서 핸드폰을 안 해야지 컴퓨터 게임을 안 해야지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부시고 컴퓨터를 버릴 수 있는 의지는 그 순간의 의지로 해결이 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환경을 애초에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할 때 뱅크 나누세요, 히든시드 작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인 포모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분노 매매를 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거 환경적으로 제약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내가 나는 한번 진입할 때 30%만 셋업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그게 풀리는 구간들이 와요. 나 이 구간은 진짜 자신 있는데 한번 크게 욕심내고 싶은데 매매가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비중을 올리게 되고 결국에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애초에 시드 분배를 해주시고 환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야 한계제가 청산이 나도 막을 수가 있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너는 매매 어떻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원칙 지키면서 해? 저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원칙 다 지키면서 했으면 제가 지금 람보르기니가 몇 대가 있을 거예요. 페라리 한 대도 없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디서 코인 트레이딩 한다면 돈 진짜 많은 줄 아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진짜 많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1년 뒤가 아니더라도 2년 뒤, 3년 뒤, 4년 뒤 결국 이대로만 하면은 나는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보낸 얘기긴 한데 제가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마인드 셋업적인 얘기이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탄탄한 시스템을 만드시고 다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방이 조금 유의미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개인적인 성취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